11월 2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난리 난다 덜덜덜. 아마 이런 것들 접하지 싶은데요. 저는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고 싶었어요. 부동산 탈출에 신호탄이 쏘아졌다. 탈출 못하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스쳐 지나갈래나? 그 정도 느낌이에요. 자, 부산은 지난주보다 낙폭을 살짝 키웠고요. 전세지수 이제 점점 보합권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수도권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자, 인천 낙폭을 키우고 전국이 마이너스권으로 굉장히 많이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서울이 비록 상승 지표로 나타나 있지만 전국 평균은 하락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보합권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자, 채권 전문가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26일 날 방송에서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채권 전문가들 그때 당시에도 금리 동결이 상당히 유력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동결에 힘이 실리는 그런 방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뉴스를 접했죠. 차기 국무총리, 요게 그저께 방송 자료예요. 26일 방송 자료예요. 못 들으신 분은 그 앞부분 한번 따로 들어보세요.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이창용 급부상. 없다에 추가 금리 인하 없다에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에서 야,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정치적일까요? 자, 요 내용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기준금리는 3%가 되었고요. 자, 대구 방송에서 우리는 일본을, 제가 일본 방송에도 요 내용을 편집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대구 방송의 내용이 더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대구 방송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한번 구독해놓고 띄엄띄엄 보시면 조금 더 다른 내용도 다뤄집니다. 22년도에도 다뤄드렸고요. 23년도에도 다뤄드렸고, 현재 24년 11월에 바라볼 때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데 더 닮아가네요. 이게 23년도 제목인데요. 24년도는 더더더 닮아가네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 몇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와보면요. 일본도 기준금리 급격하게 올렸던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가 빨간색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봤다가 뭔가 이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급격하게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연이어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누군가는 부동산 덜덜덜 가네요, 덜덜덜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다. 탈출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런 부제를 붙여봤고요. 자, 정치권, 아까 제가 하는 총재님 정치권 압박, 내수시장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금리 내린다고 해서 내수시장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는 다시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불평등 심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의 한 사례를 보면요. 10억 엔 이상 부자,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이상 부자 숫자가 150만 명. 1억 엔 이상 10억 엔 미만, 10억 이상 100억 미만은 240만 명. 와, 정말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10억 엔 부자 숫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진다는 그 사실. 그래서 웃자둔동 나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막 투자, 투기 온갖 것들을 다 했는데 한번 미끄러지면 올라갈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요 중간에만 있고 너무 위에 쳐다보지 말고 적당히 밑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분지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이롭겠고 그것이 행복이다. 이 돈만 많은 강모발님의 영상을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진짜 부자가 뭐가 진짜 부자냐? 돈만 많은 것이 진짜 부자가 아니다. 시간까지 많아야 된다. 너무 욕심내지 않으면요, 요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적당한 돈과 시간으로 충분히 진짜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쿠팡알리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세요. 저는 중서민 매도 물량 6만 개 전후의 흐름,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변동 없는 상태. 월세 물량이 약간 늘었기 때문에 전체 임대 물량은 변화가 없는 상태. 인천이 갑자기 매물이 늘면서 전월세 매물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갑자기 전세 지수가 확 꺾여버렸죠. 부산도 시차를 두고 우리 2년 떨어졌으니까 126주 하락했으니까 올라가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전국이 안 좋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 뭐 부산 우리 다 죽을 때 우리 한번 날아간 적 있다. 조정 대상지역 해제되면서 뭐 할 거 있나요? 부산에 뭐 혜택을 내놔라. 지방 살리게 뭐 혜택을 내놔라. 내놓을 게 뭐였나요? 이미 규제 풀릴 거 다 풀렸어요. 다 풀렸습니다. 규제. 자, 실거래 10월의 거래 엄청난 기세로 나갔지만 거래량은 2,600건 선에서 그칠 것이다. 초창기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주간 거래량 막 672건, 625건. 점점 거래량이 주간 거래량이 594, 592, 561, 546. 점점 주간 거래량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자, 11월의 거래량은 2,100건 정도 나올 걸로 보고요. 자, 12월도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거래량 텐션이 좀 떨어지면서 450건 정도. 뭐 2,000건 아래쪽에 거래량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바라봅니다. 자, 건당 거래 대금은 4억 1천, 서울은 12억, 대구는 3억 5천. 자, 기다리던 삼봉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년 한 해를 관통하는 부동산 전망. 하반기 되면 괜찮겠지. 어제 하반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되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네요. 자, 오늘 실거래 가격 중에서 가장 거래 건수가 눈에 띄는 것은 인천. 딱히 부산이 인천보다 장래성이 나아 보일 건 없죠. 인천의 거래량이 43건. 서울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같이 인천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부산 혼자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스쳐 지나갑니다. 실거래 가격은 조금 빠르게 짚어볼게요.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요철을 만들어낼 뿐. 테넌바움 거래가 그나마 부산 거래량이 조금 많게 보이는 그 정도의 역할 정도. 뭐 9억까지 갔던 거 요거 뭐 한 7억 수준까지 떨어질까요? 그 직전 거래 최저가 뭐 7억 4,500 요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직거래나 아니면 저층이거나 좀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간적인 급락할 만한 환경은 지금 별로 제가 감지되는 부분은 잘 없어요. 저는 일본처럼 이렇게 서서히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본은 언제 다시 반등했느냐? 91년도, 90년, 91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언제 반등했느냐? 2005년이요. 부동산에 다시 투자하고 싶다면 한참 있다가. 그래도 대안은 있습니다. 대안은 은행 금리보다는 낮고 그래도 안정적인 대안이 있긴 하다. 그 부분은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 거 영상을 보시면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계속 요 정도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고 테넌바움이 거래량을 조금 띄우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삼익비치가 근래 들어서 힘을 조금 받고 있다. 30% 하락, 36% 하락, 고점 대비 31% 하락. 요렇게 하락률이 작은 것은 신축. 요 느낌 외에는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 고점 대비 33% 하락. 아니면 신축. 고점 대비 하락률이 낮은 것, 좀 높은 거 막 섞여 있지만 시장이 변화가 없어요. 약간 치고 올라가면 또 치고 내려오고. 계속 요게 작은 요철의 반복일 뿐, 과거처럼 큰 그런 변동성을 보여줄 상황이 못 된다.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대구 방송하고 이 똑같은 자료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이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매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똑같은 자료로 똑같은 날 방송을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브리핑 할 때 영상의 앞부분,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분도 있지만 내가 뉴스를 보고 나도 나름대로 뉴스를 챙겨본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내용도 듣고 싶다. 그래서 영상 앞부분에 그 내용들을 제가 좀 근래 들어서 비중이 좀 높아졌는데요. 주간 브리핑 광역시, 모든 광역시를 다 같이 훑어보는 그 내용 외에도 1일 브리핑 했던 내용의 영상의 앞자락만 따로 따서
영상을 주말에 심심하실까봐 그걸 한번 올려드릴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달 대비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마저도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 거래 지난달과 그래도 전세 임대 거래가 그나마 부산이 잘 나가고 있는 편이다. 요 정도 수준. 전세가 빠지는 거 요거 주간 실거래 지수 지도에도 머지않아 마이너스가 표시될 것이다. 전세 가격 오르고 매매 가격 오르고 난리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입을 닫고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 찾아보기가 요즘에 힘들어요. 힘듭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을 대충이라도 이렇게 훑어볼 수 있도록 내용을 쉼없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쿠팡 아래 링크로 이렇게 지원 사격 늘 해주시는 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댓글창에 있는 쿠팡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사시고 없으면 사지 마시라. 마지막으로 중국의 중국 내용을 다뤄드리는 채널 중에서 대륙남이라고 있습니다. 대륙남. 진짜 입담이 좋거든요. 대륙남. 들으시면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지난번에 상하이 부동산 투자했던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했는 그 뉴스 한 개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내용은 그 광군제, 중국의 이 블랙 프라이데이급 그런 이 행사 정말 힘들대요. 오프라인 시장만 죽었는 게 아니고 중국의 온라인 시장도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생생한 모습을 들을 수 있는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야, 중국은 정말 대공황급이겠구나. 대공황급이겠구나. 하지만 중국은 부동산을 죽이고 경기 침체를 지금 안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왠지 얘는 미래가 밝아 보인다. 우리는 부동산을 띄우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암울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으로 바라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